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0.85%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상승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뭐 조금 상승이나 이런 반등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디게 나오니까 걱정하실 것 같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그걸 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시장. 무조건 시장입니다. 시장.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제가 1단계 상승과 2단계 상승 이걸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근데 이걸 한번 내용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봐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1단계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 여기는 실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1단계 상승, 즉 기대감이 발생하는 그 상승 구간에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호재만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바닥 구간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내가 이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가를 아예 폭락하는 구간에 싼 구간에 살 수 없죠. 그럼 여기서 폭락하는 구간이라는 건 뭘까요? 그게 시장입니다. 시장. 그 시장 관련해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러면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어디가 되냐면 2단계는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왜? 주가가 올라온 만큼 시가총액이 늘어났고 시가총액이 늘어난 만큼 실적이 뒤따라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제가 에코프로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 주봉으로 돌려서 보여드리면 에코프로가 23년도에 많이 올라간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때 상승폭이 어느 정도 됐었느냐? 15배입니다. 1500%. 자, 가격 한번 보세요. 2만원대에서 30만원까지. 그쵸? 15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15배가 바닥 구간부터 찍고 올라간 거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23년도 시세를 빼고 딱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입니다. 보세요. 23년 빼고요. 그 전까지 어떻습니까? 1,000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올라갔죠.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니까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럼 그 뒤에 23년도부터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쵸? 그럼 1,000원대부터 30만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상승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 구간에서는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에코프로만 간 것도 아니에요.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포스코 홀딩스, 퓨처앱, 2차전지 관련주들 다 올라갔죠. 뭐가 발생한 거냐?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는 최소한의 실적 확인 과정까지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30만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실적이 꺾이면 안 됐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는 등락은 있었지만 실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다. 왜? 기대감은 존재하니까.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늦어지고 주가는 먼저 올라갔으니까 조정 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실제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떻습니까? 24년 1분기 적자, 2분기 적자, 3분기 적자. 그쵸? 근데 웃긴 건 19년 빼고 20년부터 600억, 2년 지나니까 6천억. 10배 실적이 증가했죠. 이걸 확인하는 게 언제? 23년 초반입니다. 그러면 20년부터 21년까지 15배 올라간 부분은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상승한 부분은요. 뭐가 나와야 돼요? 실적이 무조건 따라와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때 그 끝이 어디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 가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건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최상단 가격. 기본적으로 최저가, 최고가는 못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고 매수하고 올라갔다 떨어지면 매도하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더라도 제가 에코프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극단적인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다른 종목도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우리기술 모두 동일하다. 왜 이렇게 봐야 되고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도 이해를 하셨을 때는 다른 종목까지도 충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어때요?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신고가를 확인하고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간, 그리고 확인하고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구간, 확인하고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구간, 고가에 못 팔았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남죠. 이게 30%씩, 40%씩, 50%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를 한번 보시죠. 하이닉스. 그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23년도에 7만원, 8만원대에서 상승하기 시작해서 23년도에만 100% 올랐습니다. 100% 올라가고 나서 24년도 들어서 또 올라갔죠. 그러면 실적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질 거 아닙니까? 23년도의 실적 어때요? 7조 적자예요.
근데 24년도 실적 어때요? 23조입니다. 수익이. 영업이익이죠. 1분기부터 실적 전환되고 2분기 실적 전환된 걸 확인하자마자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빠지기 시작하죠. 여기부터는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무조건 넘었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한다. 가격이. 그러면 실적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쵸? 주가 대비해서 실적이 올라가는 즉 2단계 상승 구간이 나와야 된다. 그 2단계 상승 구간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AI 시대가 왔고 에너지가 부족한 부분이 왔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미국에서 뭘 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를 계속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어디서 되고 있어요?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렇죠? 이런 변압기 관련주들. 이런 쪽에서 뭐가 나가요? 계속해서 미국으로 변압기 수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된다는 건 미국에서는 계속 에너지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 아마존에서 원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즉 SMR이죠. SMR 개발하기 위해서 5억 달러씩 투자를 한다. 5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원화로 보면 조단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고요.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이 조금 너무 불안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환율도 지금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시끄럽겠죠. 근데 그래도 일단락 되고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은 나왔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바닥을 찍고 올라온 겁니다. 지난주에. 근데 지금 토요일 날이 지나고 나서 탄핵이 가결되고 월요일 날 딱 찍으면 이제 많이 올라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근데 최소한의 그 최악의 구간이 있죠. 최악의 구간은 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찍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끌고 올려왔었던 게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올라온 폭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쵸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즉 이격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 약간의 이 시장 반등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 시간이 확 줄여서 그쵸 위로 튈 수 있는 구간은 최소한 62평을 넘고 나서 22평 딸려 올라오면서 정배열 구간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 22평선과 62평선 시장 기준입니다. 전환되는 그 전환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더라도 절대 늦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가나? 지금 바닥인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도 1단계 상승 구간에 있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다수석이잖아요. 여기서 상법 개정 밀고 있죠. 그래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두산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두산이 아무래도 에너빌리티는 7월 달 되면서 뭐가 발생했습니까? 분할합병 관련된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금 다 끝났어요. 여기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장담컨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유상증자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주가 만약에 또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면 이거 두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지배 지분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이 40%를 전부 다 실권주로 내버린다. 그럼 보세요. 시가총액 11조에서 40%면 얼마입니까? 10조 잡고 4조잖아요. 4조 전부 다 만약에 1조 원 정도의 현금 확보를 한다고 했을 때 4천억을 실권주로 내버린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그 두산은 모든 신뢰를 잃을 거예요. 지금 상법 개정 전에 뭘 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유상증자나 그런 부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물론 두산그룹이 양아치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 너무 양아치 짓거리를 너무 많이 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전에서는 두산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이 대세예요. 대세. 이거 어쩔 수 없다. 미국에서 미는 산업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타점 잡아가면서 꾸준하게 매매를 해야 되고 이걸 보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시장에서 뒤처진 종목들 있죠.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군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쵸? 삼성전자 어때? 완벽하게 그냥 다 완전히 그냥 다 죽여놨죠. 이런 종목군들 올라오려면 시간 오래 걸려요. 근데 이게 반대로 떨어지는 상황이 오기에도 지금 삼성전자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삼성전자가 자산가치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관련된 위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SMR 관련돼서 봤을 때도 SMR은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준비 중이고 미국에서도 얼마나 에너지가 부족했으면 3마일 섬 원전 있죠. 폐쇄된 원전을 재가동시키는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리고 1월 20일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확하게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쏟아져 나올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일론 머스크까지도 계속 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적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보유 기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30% 먹을래 50% 수익 낼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거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기술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내가 기다린 만큼 매수권을 잡아야 되고 이런 타점 하나하나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구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반도체 반등 오늘입니다. 오늘 하이닉스만 반등을 했고 하이닉스 납품업체들 같이 반등.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이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 혼자 매매하면 안 됩니다. 반도체 지금 역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폭락 구간에도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유한양행,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정확하게 매수 구간 잡았고 폭락 구간에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구간에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비상계엄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정확히 제가 12월 6일 날 금요일이에요.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지지난 금요일입니다. 툼에 동참하지 말아라. 반등 확인도 매매 필요하다.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호 나오면 매매하면 된다. 신호에 대한 부분 제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돈 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니까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고가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하고 주도주를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타점을 잡습니다. 자남 테크놀로지 반도체가 강할 때 연초입니다. 어때요? 단 며칠 만에 75% 정도의 수익 구간 이런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자, 두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잡았을 때 15% 5% 이렇게 이런 종목군들 어떻게 타점 잡는지 신고가 주도주 구간에서 제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 드리니까 소통방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여기 입장 방법 요 번호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할 건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가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주도주 파악 그러려면 가격적인 내용 당연히 너무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 내용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시장인데 미국 시장 너무 좋고 뭐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다 끝났다. 한국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1월 달부터는 시장이 좋을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1월 달이 좋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